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저장하는 그런 클래스였었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는 학생의 아이디,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스코어 타입의 객체를 저장하는 그런 클래스였었습니다. 이 두 개 일종의 모델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MVC 모델에서 모델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죠.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거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어레이 리스트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 학생 여러 명을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파일에까지 써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과제였었어요. 자, 우선 스코어 객체부터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나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클립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는 사실은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까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이름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 생성자는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생성자예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 할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 생성자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중괄호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생성자는 모든 멤버 변수들을요, 모든 필드들을 그 필드의 기본값, 인트 타입의 기본값이니까 0이 되겠죠. 필드의 값들을 모두 0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는 게 이 기본 생성자가 하는 일입니다. 되셨죠? 이게 기본 생성자예요. 생성자를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쓰면 얘는 생성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생성자가 아니에요. 이름 앞에 있는 void라고 하는 것은 리턴 타입을 의미해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메서드인 경우에 메서드가 모든 기능을 끝내고 나서 그 결과로서 반환해주는 값의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리턴 타입이죠. 그건 메서드에만 있는 거예요. void라고 하는 거는 리턴하는 값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리턴 타입을 의미를 해요. 리턴 타입은 생성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턴 타입은 생성자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성자 이름 앞에는 수식어만 올 수 있어요. 수식어만.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이런 것들만 올 수 있지 자료 타입, 인트라든가 더블이라든가 보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파라미터를 갖는다. 생성자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요. 동일하고 파라미터 3개를 갖고 3개가 전부 다 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3개를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트 타입 변수 3개를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디를 만들라는 얘기죠. 이게 파라미터 3개를 갖는 생성자예요. 자,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가 하는 역할은 필드에 있는 국어 점수를 첫 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국어 점수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영어 점수의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수학 점수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를 X, Y, Z, A, B, C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필드에
이름 필드의 변수 이름들하고 동일하게 써도 상관이 없죠.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니까.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를 구별할 수 있는 게 this죠, this. 자,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를 얘를 의미하는 거죠. this.korea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코리안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여기 있는 코리안. 그걸 어떻게 하겠다? 코리안 값으로 저장하겠다. 코리안 값으로 저장하겠다. 이 코리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코어를 호출을 해주겠죠. 메인에서 아마 호출을 할 거예요. 메인에서 호출을 할 때 여기에 실제로 인트 값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뭐 50점이라든가 뭐 70점이라든가 80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수값을 주겠죠. 그 정수값을 여기에 전달받은 그 정수값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장하겠다. 이게 생성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생성자가 할 일을 답니다. 다 됐죠. 기본 생성자와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을 갖는 게 여러 개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버로딩은. 이제는 여러분들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드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오버로딩이란 같은 이름을 갖는 게 여러 개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버로딩이에요. 오버로딩은 어떤 경우에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냐면 파라미터가 다른 경우에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거나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른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오버로딩이에요. 생성자도 오버로딩 할 수가 있고요. 메서드도 오버로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 할 수 있는 거는 생성자와 메서드. 자, 그 다음에 게터와 세터를 만드는 건데요. 게터 세터는 이거 전부 다 메서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게터 메서드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게터 메서드의 역할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서 다른 클래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변수들의 값을 메서드를 통해서 리턴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게터 메서드죠. 프라이빗은 다른 클래스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얼마인지 국어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자. 그게 퍼블릭 게터 메서드인 거예요. 반대로 세터 메서드는 여기 있는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세터 메서드예요. 그래서 보통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감춰버리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해서 값을 읽을 수 있게만 하거나 그러니까 get 할 수만 있게 하거나 혹은 값을 변경, 세팅할 수 있게만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제공하거나 그런 식으로 클래스들을 생성을 합니다. 클래스를 그렇게 생성을 하고요. 자, 그러면 퍼블릭은 다른 클래스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리턴 타입은 일단 코리언에 대한 리턴 타입은 int가 될 거예요. int. 코리언의 데이터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코리언을 리턴해 준다라는 얘기는 int 값을 리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름은 변수 이름 앞에다가 get만 붙여버리시면 돼요.
그게 게터예요. 그럼 변수 이름이 코리언이고 앞에 get을 붙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읽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죠. 2개 이상의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 그러니까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괄호의 역할은 뭐냐면 파라미터가 몇 개고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이냐. 이거를 써주는 부분이 이 괄호 안쪽이에요. 자, 그런데 게터는 파라미터가 필요한가요? 게터는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죠. 게터의 역할이 변수의 값을 return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return하겠다. 딱 이것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 값을 return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리턴 타임만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세터는 다르죠. 세터는 리턴 타입이 없어요. 변수 이름 앞에다가 셋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세터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세터는 해야 될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언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게 세터가 할 일이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무슨 값으로 바꿔야 될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값을 전달받아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그 전달받는 거를 저장하는 임시 변수가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그럼 여기에 뭘 써주면 돼요? 코리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 자리에 int 타입으로 숫자를 주면 그 숫자를 어디에다 세팅하겠다? 멤버 변수 코리안에다가 세팅하겠다. 이게 세터 메서드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게 게터와 세터예요. 물론 게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더 이상 더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없고요. 세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국어 점수 같으면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시험 점수에는 어떤 만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 100점 만점인 시험도 있을 거고 뭐 200점 만점인 시험도 있을 거고 뭐 어찌됐든 뭐 만점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세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 그런 에러 체크가 세터에 보통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코리언 값이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코리언 값이 100점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경우니까 저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음수가 들어오거나 100점보다 큰 점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은 잘못된 점수니까 기본 값은 0으로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세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터의 역할은 다른 클래스에서 이 변수를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하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제공을 하면 메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99점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국어 점수는 정상적으로 99점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메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100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무조건 0점으로 기본값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시험 점수가 음수가 돼버리는 그 논리적인 오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세터를.
그런데 이런 거는 정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값의 범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의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세팅을 해준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전달받아야 되는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터를 만들 때 여기까지는 나오셔야 돼요. 리턴 값은 보이드다. 이름은 set에다가 set 다음에 변수 이름을 붙여준다.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야 된다. 파라미터를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하는 파라미터의 변수 타입은 무슨 타입? 그 멤버 변수의 타입으로 선언을 하셔야죠. 이게 세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뭐 에러 체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저장만 하고 뭐 이런 걸 한 거죠. 이런 걸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빠르게 지나갈까요? int get English 이거는 뭐만 하면 될까요? return this.english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getter. 그 다음에 public void 빨리 하려고 하니까 오타가 나네요. set English 이걸 세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값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this.english는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죠. Korean English Math가 있었죠. public int math 파라미터 필요 없고요. return math this.math 사실 여기서는 this를 꼭 안 써도 돼요. 여기서는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가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혼동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math라고만 해도 this.math가 돼요. 이런 경우는 this를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English는 파라미터, 지역 변수인 파라미터 English고 여기 있는 English는 멤버 변수 English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this는 생략할 수가 없지만 여기 리턴할 때의 this들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혼동되는 게 없죠. 지역 변수랑 혼동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void 죄송합니다. 요거 get mess set mess this.mes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getter setter까지 다 됐고요. getter setter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toString override 하는 게 있습니다. toString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프린트 할 때 편리하게 하려고. 프린트 할 때 편리하게 하려고 toString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toString override는 모양은 이렇게 되죠. override 하겠습니다라고 annotation 써주고요. 그 다음에 public return type string 이름은 toString 파라미터 없어요. 그죠? 파라미터 없고. 자,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은 무엇을 리턴해야 되냐면 스트링, 문자열을 리턴을 해야 됩니다. 문자열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국어 점수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this.korean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적당하게 그 내용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 출력할 때 국어 점수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옆에 잉글리시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옆에 수학 점수가 몇 점인지를 중괄호로 묶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네, 이게 투스트링. 자, 여기까지 해서 스코어는 끝냈습니다. 이게 스코어에서 할 일이고요. 사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네. 이 상태로 파일에다가 라이트 하겠다라고 하면 에러 나죠. 네, 아마 그거를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게터 세터까지는 다 만들었고요. 자, 스튜던트 가겠습니다. 자, 스튜던트에서 생성자 만드는 거 여기서는 그냥 이클립스 기능 사용할게요. 이클립스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소스라고 하는 메뉴가 떠요. 소스에서 generate constructor. 그러니까 generate가 만들다라는 뜻이죠. constructor는 생성자죠. using 사용해서 field 멤버 변수를 사용해서 그런 의미잖아요.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아이디와 이름과 스코어를 가지고서 생성자 만들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기본 생성자부터 만들 거니까 기본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생략하는 거예요. deselect 선택하지 않겠다죠.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생략하셔도 돼요. 네. 슈퍼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 슈퍼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오밋 생략하겠다. 이거는 생략해도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호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generate 그러면 얘를 만들어줬어요. 얘를. 여기 가서 만들어 버렸죠. 여기 가서. 아까 만든 거랑 똑같죠. 아까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3개짜리.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게요. source,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이번에는 전체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디폴트 생성자 슈퍼를 생략하고 generate 네, 여기다 만들었네요. 여기다. 이게 파라미터 있는 거. 자, 우리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스튜던트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다를 거 없죠.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id는 무슨 타입? id는 int 타입. 그래서 여기 선언되는 변수가 int예요. int. name은 무슨 타입? name은 string 타입. 그래서 파라미터도 무슨 타입이어야 돼요? string 타입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스코어는 무슨 타입? 클래스 스코어 타입.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뭐라고 선언했어요? 클래스 스코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무엇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int니까 뭐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이 자리는 스트링이니까 문자열을 넣어주면 돼요. 이 자리에는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넣으려면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돼요. 대문자 스코어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생성된 객체를 이 스코어 타입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getter setter입니다. 자, getter setter는요. 여기서도 메뉴가 있어요. 그죠? source, generate, getters and setters가 있죠. 클릭. 자,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확장해 보면 여기 이렇게 확장할 수 있죠.
확장해 보면 id에 대한 getter는 getID, setter는 setID. 이름 보이시죠? name에 대한 getter는 getName, setter는 setName. 스코어에 대한 getter는 getScore, setter는 setScore. 이름 만드는 규칙이 다 똑같죠. 똑같죠. 세터들만 뭘 가지고 있나요? 세터들만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인트 타입을 세팅해야 되니까 인트를 파라미터에 전달받아야 되는 거고요. 문자열 타입을 세팅을 해야 되니까 문자열 값을 파라미터에 전달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타입을 세팅을 해야 되니까 스코어라고 하는 타입을 값으로 전달을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클립스 기능을 이용하시더라도요.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select all 하셔가지고 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generate 하시는 거예요. 위쪽에다 만들었군요.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생성자 다 끝났습니다. 생성자 다 끝났고 게터 세터도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toString 마지막으로 toString 남았어요. toString 남았고 오버라이드 하실 때는 오버라이드 퍼블릭 메서드여야 되고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 메서드 이름은 toString. 파라미터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리턴을 해야 돼요. 무엇을? 문자열. 이게 toString 메서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toString이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메서드 이름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여기 소문자로 돼 있어도 안 돼요. 여기 대문자, 여기 이렇게 대문자여야 돼요. 여기 대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 때 그 하는 내용만 다른 걸로 바꿔버리겠다. 재정의하겠다. 라고 하는 게 오버라이드죠. 오버라이드. 제가 오버라이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똑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올라타 버리면 밑에 있는 게 보이지 않고 어디 있는 게 보인다? 위에 있는 게 보인다. 이 개념이 오버라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여기서는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student라고 써주고 id는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this.id를 붙여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엔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라고 한 다음에 this.name을 붙이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점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요. toString 부를 필요 없어요. this.score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얘가 문자열이 아니죠. 문자열이 아닌데 문자열에다 지금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자열로 붙여지게 될까요? 어떤 문자열로 붙여지게 되냐면 우리가 스코어 클래스에서 만든 이런 문자열. 스코어 클래스에서 만든 이런 문자열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dis.score의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죠. 테스트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클래스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네.
기본 모델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어레이 리스트에 스튜던트를 만들고 그다음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라이트를 하겠다. 자, 이 라이트를 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라이트를 할 거예요. 라이트를 할 건데 어디다 라이트를 할 거냐면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겠죠. 파일로 라이트를 해야 될 데이터가 지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파일에다가 라이트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파일에 라이트 할 때 필요한 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한 거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가지고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할 거긴 하지만 무엇을 라이트를 할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를 라이트 할 거죠.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라이트 할 때 필요한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아웃풋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트림, 통로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가지고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만든다.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순서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어떤 거를 더 추가를 할 거냐면 라이트를 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라이트, 그러니까 쓰기 하는 그런 동작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하드디스크에다가 직접 여러 번 쓰는 것보다는 메모리에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파일에다가는 될 수 있으면 적은 횟수로 라이트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메모리를 이용하는 아웃풋 스트림, 그게 뭐예요? 메모리를 이용하는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죠. 버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메모리랑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랑 상관이 있다. 자, 그러면 버퍼는 어디다 끼우면 될까요? 예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었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었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에 메모리를 사용하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될까요? 예요. 일단 얘는 바뀌면 안 돼요. 여기 다음에 파일로 나간다.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브젝트를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브젝트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랑 연결하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랑 연결을 할 것이냐 어떤 순서로 연결해야 될까요?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일단 필요한 거는 오브젝트를 쓴다예요. 오브젝트를 어디에? 메모리에 쓴다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쓰겠다가 먼저예요. 메모리에 쓰겠다 이건 나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브젝트 아웃풋 프로그램은 오브젝트를 라이트를 하고
라이트를 할 때 어디에다 라이트를 하고 메모리에 라이트를 하고 메모리에 라이트가 된 게 파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의 연결 순서가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순서예요. 오브젝트를 메모리에다 쓰고 메모리에 쓴 거는 파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주석의 내용을 try with resource 구문으로 만들게요. try with resource 구문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try 괄호, 이 괄호 안에서 변수들을 생성을 하는 거죠. 괄호 안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거고 중괄호, 그 다음 중괄호 다음에 캐치. 캐치에서는 예외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필요한 코드들은 어디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냐면 필요한 코드들은 try 안쪽에다 다 만드시면 됩니다. try 안쪽에서 만드시되 변수를 생성하는 부분,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은 괄호 안에.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었다가 닫아야 되는 거랍니다. 열었다가 닫아야 되는 녀석들만 괄호 안에다가 선언을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라고 했어요? 파일. 그죠? 상수를 하나 정의하고 갈까요? 여기다가 private static final 문자열 파일 임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저장을 할 거죠. student list.dat 라이트 할 때도 여기다가 라이트 할 거고 읽어올 때도 여기서 읽어올 거죠. 그죠? 똑같은 문자열이 두 군데서 사용이 되잖아요. 라이트 할 때도 이 파일 이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리드 할 때도 이 파일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죠. 그러니까 상수로 만들어두면 좋겠죠. 그러면 얘네들 오타날 일 없으니까. 같은 이름으로 사용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변수를 선언할 거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컨트롤 스페이스 임포트 됐죠? 네.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아웃풋 스트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아웃 이렇게만 한 거예요. 생성자를 불러야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 여기 뭐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파일 이름 넣으면 된대요. 근데 이 파일 이름을 우리가 뭘로 대체하기로 했죠? 파일 네임으로 대체하기로 했죠. 또 하나 주의하실 거 있는데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파일 이름 만들 때 사용할 수 없는 문자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거 들어가면 문자를 만들 수 있나요? 파일 이름 만들 수 있어요? 안 될걸요? 안 될 거예요.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더라?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그냥 다운로드에다가 자, 오른쪽 클릭하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그래서 텍스트 문서의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중간에 이런 거 넣었어요. 자, 이거. 네. 제가 방금 여기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이름 바꾸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있죠. 파일 이름에는 다음 문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화 표시. 원화 표시는 백슬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슬래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쓸 수 없나요? 슬래시 못 써요. 왜 그러냐 하면 백슬래시나 슬래시는 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폴더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폴더를 구별할 때 백슬래시나 슬래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으로는 슬래시나 백슬래시 못 써요. 그 다음에 컬러는 안 되고요. 별표 안 되고요. 물음표 안 되고요. 따옴표 안 되고요. 이 꺽쇠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괄호 되고요. 이런 괄호도 되고 이런 괄호도 다 돼요. 만들 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런 거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꺽쇠 괄호가 안 돼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파일 이름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문자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만드실 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쓸 수 없는 게 어떤 게 쓸 수 없냐면 요거 안 돼요. 요거는 뭐 하니까 그 폴더 구별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파일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물음표 들어가면 안 된대요. 별표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자열들은 이런 파일 이름을 만드는데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옆으로 샜는데 생성하고 어레이 리스트 만들고 등등등을 해야 돼요. 일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여기 안쪽을 채우는 거는 저희 쉬는 시간 이후에 할까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